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하기편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시면 그 행적을 살펴보고 3년간 부모님이 하시던 방식을 바꾸지 않아야 진정한 효라할 수 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그 제목을 부모님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공자는 효에 대해서 단순히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생각과 행적을 이해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된 효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님 말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복종하기도 어려운데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를 넘는 그러한 효의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영학자는 아버지가 내게 남긴 최고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좋은 태도였다. 나는 거기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버핏의 아버지는 언제나 정직과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버핏은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검소한 삶을 살며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물질적인 도움보다 그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행적을 살펴보고 행적을 살펴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부모님이 하시던 방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삶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지켜온 가치, 그 다음에 그분의 신념, 삶의 방식, 그리고 타인과 맺었던 관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하며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행적을 살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겸손함을 강조하셨다면 단순히 전략하는 습관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함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누군가에게 신의를 지켰다면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반추하며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남긴 삶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태계 이황 선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삶을 깊이 되새기며 행적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겸손한 삶을 실천했음을 기억하고 자신도 사치와 허례를 멀리하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셨던 것을 본받아 제자들에게도 타인을 배려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그러한 자세를 따르도록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향했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녹여서 실천했던 것이죠. 또한 공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간 생전에 했던 방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바꾸지 말아야 진정한 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년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3년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형적인 의례가 아니라 부모님의 부재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리움과 존경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3년이란 기간은 습관과 정신이 내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흔히 3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삶의 방식과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3년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걸음마를 배우며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나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3년간 부모님의 방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공자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뜻입니다. 섣불리 바꾸기보다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애도가 아닌 실천적 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단순히 감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늘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그 습관 속에 담긴 규칙성과 성질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충분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혁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 선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관직을 내려놓고 애도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기간 동안 어머니가 평생 베풀어온 사랑과 가르침을 곱씹었으며 자신의 학문과 철학을 더 깊이 다듬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이 정약용 선생을 더욱 성숙한 사상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많은 저술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깊이 숨어 들어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 옆에서 일정 기간 주로 3년간 거처하면서 부모님을 추모하고 효를 실천하는 이른바 시묘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3년간 부모님의 묘소 곁에서 움막을 짓고 거처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삶을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을 시묘살이를 통해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묘살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심효살이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공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빠른 변화가 미덕인 그 시대이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의 가치를 곱씹으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바꾸기보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할 때 진정한 효를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효라고 하는 개념을 잊고 지냅니다. 효라고 하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효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효는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은 부모님의 효를 갖다가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공자의 말씀 생활론어 하기편 11장 부모님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